아라시는 내가 호시노겐 다음으로 좋아하는 일본 가수다. 아라시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호불호 안 갈리고 전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이돌이다. 나와 아라시와의 첫 만남은 트위터에서 듣게 된 데일라이트라는 노래였다. 가사가 너무 아름다웠다. 사라질 것 같은 용기를 가지고 있는 너에게 이 마음을 전해 라는 가사가 있었는데 처음으로 노래라는 것을 듣고 힐링, 치유된 느낌이었다. 처음 보는 아라시라는 사람들이 나의 고통을 알고 이해해주고 덜어주는 느낌이었다. 이건 내가 F라서 감수성이 높아서 혼자 오버하는 거일 수도 있다. 하지만 고등학교 때 삐뚤어져서 사랑, 연애 노래를 극도로 혐오했던 나에게 너는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와줄게 와 같은 내용의 노래가 많았던 아라시의 나는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었다. 아라시는 5명의 남자 멤버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라시라는 그룹이 결성이 되고 그룹의 활동 중지까지의 과정이 매우 재밌다. 우선 5명 각각 데뷔하게 된 계기다. 리더인 오노 사토시, 낚시 광이다. 낚시를 존나 좋아한다. 오노는 원래 연예계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아무 말 없이 마음대로 아이돌 회사에 신청서를 보냈다. 오노가 엄마한테 왜 마음대로 신청했냐고 하니까 엄마는 네가 붙을 리가 없잖아 라고 반대로 혼냈다. 그래서 아 그건 그렇네 라고 납득했지만 막상 춤과 노래를 너무 잘해서 붙어버렸다. 오노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노래를 잘한다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다. 사쿠라이 쇼, 어렸을 때 인기가 많아서 본인이 직접 부모님 몰래 지원서 내고 오디션에 합격하였다. 다만 부모님은 오디션 합격 소식을 삼탁지 않아 했다. 왜냐하면 사쿠라이 쇼는 머리가 너무 좋아서 이미 명문대학교를 가기 위한 코스를 다 밟아놓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님은 학업을 열심히 한다는 조건하에 입소를 허락해 주었다. 아라시에서 랩 담당이다. 그냥 얼굴이 제일 내 취향이어서 아라시에서 제일 좋아한다. 전 영상을 본 사람은 알겠지만 가족게임에서 가정교사 역할이다. 아이바 마사키. TV 프로그램에서 스마비라는 아이돌들이 농구하는 것을 본 아이바는 스마과 농구하기 위해 아이돌을 지원했다고 한다. 오디션 날 농구공을 챙겨갔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공을 숨겼다고 한다. 그냥 보다 보면 착한 사람인 게 느껴진다. 뭔가 착하고 순수한 강아지 같다. 나랑 생일이 똑같다. 니노미야 카즈나리. 사촌이 몰래 이력서를 보낸 케이스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사촌이 사진을 찍더니 그 사진을 첨부해 자니스에 이력서를 보냈다고 한다. 보다시피 존나 동안이고 귀엽고 잘생겼다. 게임을 미친듯이 좋아한다. 3일 후 지구가 멸망한다면 3일 동안 게임만 할 거라고 한다. 마츠모토 준. 아이돌을 좋아하는 누나 덕분에 아이돌을 동경하게 되고 본인이 직접 응모했다고 한다. 근데 얼굴이 너무 잘생겨서 붙은 것 같다. 얼굴이 진짜 말이 안 된다. 내 기준 남자 아이돌 중에 제일 잘생겼다. 신이 마츠모토 준의 얼굴을 한 땀 한 땀 조각한 것 같다. 솔직히 더 설명하고 싶은데 아라시 소개가 너무 길어져서 생략하겠다. 아라시는 1999년 하와이 크루즈에서 데뷔했다. 각자 데뷔 계기도 다르고 본인 의지로 아이돌을 지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돌 데뷔를 거부하고 그만두려고 한 사람도 있다. 하지만 얼떨결에 5명이 모여서 어린 17살, 18살 나이에 5인 그룹으로 데뷔하게 된다. 초반에는 인기를 많이 얻지 못하고 무명 생활이 계속돼 5명 모두 많이 힘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판 꽃보다 남자의 마츠모토 준이 나오게 되고 꽃보다 남자 드라마의 주제곡인 러브 소 스위트를 아라시가 담당하게 되면서 떡상하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계속 유명해지기 시작하고 지금은 일본에서는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가 되었다. 한국어로 치면 유재석 5명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5인조 그룹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당연히 한국에도 팬이 많이 생기고 나도 한국인 팬의 일부가 되었다. 그렇게 아라시는 1999년부터 2019년까지 국민 아이돌로서 2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다. 하지만 2019년 1월 27일 아라시는 무기한 활동 중지를 선언한다. 이유로는 리더인 오노 사토시가 아이돌로서의 20년을 살아오고 이제는 국민 아이돌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일반인으로 살아가고 휴식을 하고 싶다고 한 것이다. 20년 동안 국민에게 사랑받는 아이돌로서의 살아오는 게 얼마나 힘들까. 심지어 솔로도 아니고 5인 그룹이면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그리고 리더라는 책임감 때문에 더 힘들 것 같다. 하지만 아라시의 무기한 활동 중지에 팬들의 의견은 갈린다. 20년 동안 우리를 행복하게 해줘서 고마워요. 이제는 쉬어주세요. 고생했어요. 라는 팬도 있는 반면 오노 사토시 한 명 때문에 나머지 4명이 활동 중지를 해야 한다니 너무 이기적이다 라는 팬도 있다. 하지만 나는 전자인 편이다. 20년 동안 아이돌로서 살아온 고통을 가늠할 수 없다. 얼마나 힘들까. 이노미야에게 한 인터뷰를 보면 아라시로서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다고 하면 다시 사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니노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그만큼 힘들다는 거겠지. 나도 팬으로서 2019년 활동 중지 소식을 들었을 때는 충격이었다. 이제 40세를 넘어가기도 하고 충분히 쉬어야 마땅할 만큼 그들은 열심히 팬을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2020년에 한국을 오고 자가격리하면서 넷플릭스에서 아라시 다이어리를 보는데 진짜 충격이었다. 아라시가 20년 기념으로 팬들에게 감사하기 위해 한 사람의 팬이라도 더 많이 볼 수 있게 전국을 돌아다니며 50회나 공연을 하기로 한 것이다. 라이브를 한 번만 해도 체력적
심리적으로 힘들 텐데 50번이나 하다니. 안 해도 되는 라이브를 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해주었다는 사실이 그저 큰 충격이었다. 아이돌로서 20년을 살아봤는데 돈이 모자라서 돈을 벌고 싶어서 라이브를 한 것일까? 아라시는 순수하게 단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해 전국 모든 곳을 돌면서 심지어 50회나 라이브를 한다. 이걸 보기 전까지 나는 아라시가 그저 유명한 일본 아이돌이라고 생각했다. 이 정도로 따뜻하고 좋은 사람들인지는 몰랐다. 2020년 12월 31일에 활동 중지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넷플릭스 아라시 다이어리를 본 이후 내가 아라시를 좋아하는 마음은 2020년 8월에 불타기 시작했다. 원래도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이었지만 이제서야 한 곡도 빠짐없이 400곡 정도를 정주행했다. 역시 아라시 노래 라며 납득하며 다시 듣기 시작했다. 아라시 노래 중 최애 노래는 Don't You Get It이라는 노래다. 제일 초반에 인생은 지금부터 앞을 보고 가자 라는 가사가 있다. 진짜 초딩에 쓸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치한 가사다. 하지만 나는 2020년에 뒤지게 힘들었었다. 인생이 죽같고 힘들어서 뒤질 것 같아도 가사 그대로 인생은 지금부터 앞을 보고 가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몰랐던 나에게 아라시는 노래로 용기도 주고 깨달음도 주었다. 또 아조라노 시타 키미노 토나리 라는 노래에는 낫지 않는 상처는 없어, 움직이지 않고 변하는 시대도 없어 라는 가사가 있다. 말 그대로다. 낫지 않는 상처는 없다. 듣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렸다. 아라시는 나에게 있어서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선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방향성을 잡아준 고마운 은인이다. 덕질을 하다 보니 활동 중지 하루 전인 2020년 12월 31일이 되었다. 원래 마지막 공연을 팬들 앞에서 라이브를 하려고 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라이브로 진행되고 방에서 혼자서 보고 있었다. 분명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신나게 춤추고 있지만 이제 끝나네 라는 착잡한 감정이 훨씬 더 컸다. 결국 마지막에 끝이 나고 나는 방에서 존나 울었다. 활동 중지를 한 그룹을 덕질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아라시에는 힘이 나는 좋은 노래들이 너무 많으니 J-팝에 흥미가 있다면 양산형 J-팝만 듣지 말고 아라시 노래를 한 번씩 들어보는 걸 권장한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살아야겠지.